자, 문 정권이 오늘 인사를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오후부터 다 설세로 가는 거죠. 검사들도 유일하게 1년에 조금 쉴 때가 이때인데요.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예측한 대로 문 정권이 굉장히 많은 숫자의 검찰 인사를 했습니다. 총 759명을 인사를 했어요. 전체 검찰의 3분의 1을 오늘 새로 발령을 냈습니다. 고검 검사급 257명, 평검사 502명 등을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요. 오늘 인사에서 핵심은 상갓집에서 들이받았던 양석조 검사가 그야말로 대전 고검 일반 검사로 자천됐습니다. 그러니까 대검의 선인연구관 차장급 검사로 있던 사람이 대전 고검의 검사로 쫓겨났다는 거죠. 그래서 법무부가 이런 내용의 검찰 인사를 오늘 발표했는데요. 자, 이제 지난번에 발표했던 검사장급 인사 30여 명에 이어 오늘 이제 759명의 검사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조국 사건, 또 조국 가족 사건, 유재수 감찰 무마, 청와대 하명 수사 울산 이런 사건을 지휘했던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들도 다 발령이 나서 교체됐습니다. 신봉수 2차장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는 평택지청으로 쫓겨가고 송경호 3차장 검사는 여주지청장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린가 하니 그야말로 시골에 가서 그냥 처박혀 있으라고 자천한 거죠. 나머지 이제 중앙지검 차장도 교체됐는데 우리들 병원 사건을 수사하던 신자용 1차장은 동부지청장, 부산 동부지청장으로, 한승리 4차장은 대구 서부지청장으로 쫓겨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1, 2, 3, 4차장을 전부 다 바꿔치워버렸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지금 진행 중인 모든 정권을 향한 비리 수사 사건을 다 지금 지휘부를 없애버린 거죠. 이 1, 2, 3, 4차장 바꾼 것뿐만 아니라 조국 사건을 수사해온 고영곤 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장도 지금 대구지검 반부패 수사부로 자리를 옮겼어요. 유일하게 이제 남아있는 사람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수사 실무를 해온 김태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장과 유재수 감찰 무마를 수사를 해왔던 이정섭 서울 동부지검 형사 6부장만 이번에 제외됐습니다. 자, 그리고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 지휘한 남부지검 신흥석 2차장 검사도 청주지검 차장검사로 전보가 났습니다. 자, 차마 노골적으로 쫓아보내기가 좀 그랬던지 삼성 분식회계 수사 사건의 실무를 맡은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4부장은 직제 개편을 해가 이제 이 부서가 없어져 버리고 경제범죄 형사부장으로 이름을 바꿔 달고 그나마 그 자리에 남아있게 됐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지금 중요한 차장 부장급 검사들의 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사 지휘가 끝날 때까지 저는 유임해달라고 했는데 이 의견을 갖다가 지금 전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제 저녁까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조국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 증명서를 발급해준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에 대한 기소 의견서를 이성윤 중앙지검장한테 올렸는데 이성윤이가 밤늦게까지 결재를 하지 않아서 이 수사팀과 중앙지검장이 대치하는 사태가
벌어졌고요. 그래서 지금 조국 장관 비리를 수사해왔던, 자, 이거는 조국 장관 비리와 관련해서 그 가족들의 문제가 터진 거죠. 최강욱과 관련되는 거는요. 그래서 최강욱이 조국 아들 변호사 사무실 허위 인턴 증명서를 떼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수사한 데가 반부패 수사 2부 부장 고형곤입니다. 이제 날이 새면 자기 인사 발령이 나서 딴 데로 쫓겨갈 게 분명했으니 어젯밤에 도장 받아가지고 지금 최강욱이를 이제 기소를 하려고 밤새도록 기다렸고 대치했는데 이성윤이가 끝내 결재를 거부하고 퇴근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자, 오늘 고영건 부장은 대구지검 반부패 수사부장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가기 전에 마지막 순간까지 심야까지 이 문제를 기소하겠다고 승인해달라 하니 이성윤이가 기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재를 미루고 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영건 부장검사가 직접 이성윤을 만나러 들어가서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보고를 받고도 집무실에 틀어박혀 결재를 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팀 검사들도 퇴근을 하지 않고 결재가 나기까지 대치를 했는데 끝내 밤에 10시쯤에 우리 집회 끝난 직후에 이성윤이가 결재하지 않고 집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지휘한 고영곤 부장 위에 3차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 송경호가 교체가 유력한 상황에서 이성윤이는 지금 마지막 날까지 이 사건을 위에서 지휘한 3차장도 바뀌게 되는 상황에서 차장, 부장 라인에서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쫓겨날 때까지 최강욱이를 기소하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명분을 쌓았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성윤이가 끝내 이 부분을 결재하지 않을 경우 수사팀이 윤 총장의 지휘로 지금 최강욱을 기소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청 법에 따르면 검찰청 공무원을 전부 총괄 지휘하는 사람은 검찰총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중앙지검장이 끝내 이 부분을 사인하지 않으면 총장이 직접 사인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더러운 자들입니까? 자, 차장, 부장을 둘 다 바꿔버리려고. 그 두 사람은 자기가 바뀌는 줄 알면서도 밤에 12시까지 버티고 앉아서 결재를 받으려고 하고 이성윤이는 안 해주려고 할 것처럼 시간 끌면서 있다가 밤 10시에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윤 총장이 직접 사인하게 되면 아마 청와대가 이제 윤 총장을 제거하려고 들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즘 뉴스가 하도 다이나믹해서요. 이 녹화 중에도 수시로 뉴스를 검색해 봐야 됩니다. 이 말을 하는 도중에 지금 윤 총장이 진짜로 직접 지시를 해서 최강욱이가 기소됐습니다. 이성윤이가 뺀질거리면서 인사 날 때까지 밤에 10시까지 시간 끌면서 사인하지 않고 내뺐고 그래서 차장, 부장, 검사가 다 바뀐 상황에서 총장이 직접 조국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지금 총장의 지시로 최강욱이가 지금 검찰 인사를 지휘하고 있는데 기소가 되었습니다. 채는 자기가 피의자가 아니다, 소환장을 받은 적이 없다 했는데 검찰은 채에게 여러 차례 구두 통보도 했고 또 나아가서 등기로 소환장을 보냈고 이 통지서에는 사건 번호 제명도 기재했고 참고인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는 미란다 원칙,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런 것까지도 다 고지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므로 이제 추미애가 오늘 2차 학살을 한 날 검찰이 이제 3차 가미카제를 윤석열 총장이 직접 실현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김웅, 양석조에 이어 이제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서 최강욱을 기소하라고 중앙지검장을 뛰어넘어서 사인을 해버림으로써 최강욱은 오늘부로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자, 윤석열 검찰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칭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잘하는 한 끝까지 같이 갈 겁니다. 네, 청와대가 나서가지고 지금 최강욱이를 지키겠다고 최강욱에 대한 검찰 수사를 청와대 윤도한 수석이 나서서 너무 허접하고 전형적인 조작 수사고 비열한 언론 플레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자, 최강욱은 언론에다 대고 자기가 피의자 신분이라는 것을 검찰이 11월, 12월 두 차례나 명시해서 통보를 했다고 말한 데 대해 자기는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를 받은 적도 없다고 말을 했는데 그것이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검찰이 최강욱이한테 두 차례 업무 방해로 피의자 신분으로 너 출두해라고 통보를 한 것이 어제 확인됐어요. 청와대는 지금까지 참고인 신분이라 소환에 응할 필요가 없다. 참고인은 꼭 안 가도 된다. 이런 입장을 유지해 왔는데 최강욱은 피의자 신분으로 12월 달에 한 번, 1월 달에 한 번 등기로 피의자니까 출두하라고 소환 통보서를 수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은 등기로 보내기 전에 11월 달부터 연락을 해서 나오라고 하니 계속 업무가 바쁘다고 안 나왔다는 거예요. 자, 지난 12월 31일 날 기소된 조국의 이 공소장에는 그의 아들이 최강욱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허위로 인턴을 했다는 증명사를 발급받았다고 이렇게 적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누가 부탁했는가 하니까 정경심이가 최강욱에게 인턴 활동 확인서를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경심이 재판에서 엊그제 있었던 정경심이와 최강욱의 전화 녹취록이 제출됐다는 거예요. 정경심이가 자기 전화하면 모든 통화를 기록하고 또 그거를 컴퓨터에 넣어놨다 이러다가 검찰에 압수가 된 모양입니다. 자, 그러면서 친분 관계를 보여주며 허위 증명서 발급 등 범죄 사실의 근거로 이 녹취록이 다 입증을 하고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청와대는 최강욱이가 실제로 조국 아들이 일을 해서 발급해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강욱이가 지금 참고인으로서 서면으로 다 자료를 냈다. 참고인은 서면 진술이 가능하다. 이렇게 청와대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런데 검찰이 자꾸 참고인을 다가 나오라고 언론 플레이를 하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허위 사실 등을 언론에 전파해서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랬는데 또 더 나아가서 검찰이 그 최강욱이가 일하던 법률사무소에 지금 퇴직한 직원들한테 갑자기 전화를 걸어 조국 아들을 아느냐고 물었고 직원이 당황해서 모른다고 한 걸 가지고 일 안 했다. 인턴으로 실제 있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이래서 근거 없이 혐의를 조작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런데 최강욱이가 피의자라고 등기 우편을 받았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청와대의 반박도 잘못된 게요. 청와대에 있다가 생긴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가 반박해 주는 것은 납득을 억지로라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납득이. 그런데 쥐가 청와대에 들어오기 전에 변호사 시절에 개인적으로 저지른 범죄 혐의에 대해서 왜 청와대 수석이 나서서 변호해 주냐는 거죠. 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도 지가 피의자 출석 요구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자, 최강욱의 이런 행태를 보면 정말 가련하기 그지없습니다. 지금 최강욱이 나서가지고 검찰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가서 조사받고 처벌돼야 될 범죄자가
검찰을 컨트롤하는 위치에 앉아서 이번에 검찰에서 인사가 되는 검사들을 전번에 경찰을 풀어가지고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그걸 토대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 기가 찬 나라가 아닐 수 없습니다.